살다 보면 누구나 끊임없이 변화와 마주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직접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느끼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익숙한 감각의 본질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를 두려워한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요, 진짜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은 왼쪽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변화를 갑작스럽고 뭔가 나를 위협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고대 동양의 지혜인 주역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왜 변화 앞에서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주역의 관점은 문제의 초점을 변화라는 바깥의 현상에서 우리의 내면, 즉 인간의 심리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안정이 아니라 안정이 언제 위험으로 바뀌는지 모르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요, 본능적으로 안정을 좋아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매번 모든 걸 새롭게 판단하는 것보다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인지적으로 에너지를 훨씬 덜 쓰기 때문이죠. 주역은 이런 성향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진짜 위험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안정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그 변곡점,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안정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사건으로 볼 것인가, 누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결과에 집착할 것인가, 방향을 읽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바로 우리가 변화 앞에서 무력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변화를 어떤 거대한 사건으로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별, 사고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변화를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실제 과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요. 그게 미묘한 불균형을 만들고 서서히 자라나다가 마침내 국면 전체가 뒤바뀌는 누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앞단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사건이 터졌다고 느끼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결과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하는 결과만 궁금해하죠.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는 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에 주역은 이 흐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방향에 대한 통찰을 강조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안 대신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판단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나 망설임 같은 우리의 이런 심리적 반응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역의 접근법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인간의 감정을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변화를 마주했을 때 저항감이 드는 거예요.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균형을 지키려는 우리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이게 딱 저울 같은 거예요. 한쪽에 새로운 걸 올리면 반대편이 들썩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역은 변화를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이 강하다면, 즉 저울이 너무 크게 흔들린다면 접근 방식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라고 조언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주역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이 감정들이요. 사실은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다는 건 정보가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망설여진다는 건 아직 올바른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호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읽듯이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잘 읽어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다시 말해 변화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를 겁니다. 보통 변화의 시기에는 뭔가 카리스마 있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리더를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습은 오히려 상황의 미세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역이 말하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들은 못 보는 아주 작은 변화의 조짐을 먼저 감지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고집부리지 않고 조용히 경로를 수정할 줄 아는 겸허한 태도를 가진 사람.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섬세한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화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변화를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이해하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변화에 강하다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초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화의 본질과 우리 자신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결과로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변화는 사실 누적되는 과정이고 방향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역은 변화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대신 복잡하고 도무지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 앞에서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작은 변화들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세한 흐름들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방향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변화를 맞이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가 아닐까요?